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동차 운행은 비상체제로 전환됐는데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은 노조에 대해 전쟁, 적폐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사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도 7월 10일 수요일 공합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쟁!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국 사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노조가 부산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단호히 막아내고 적폐를 드러내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저 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이라는 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가장 큰 이 걸림돌이 그 과도한 임금 체계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적폐라는 얘기 쓴 겁니다. 사장이 노조를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노사 간의 재교섭은 더 힘든 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노사는 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는 12일까지 일단 사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며 대화를 이어가려던 노조였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임금이라고 임금이 높다고 삭감한답니다. 공사 경영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솔선수범의 자식 한 번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조와 우리 조합원들에게 희생만 요구했지.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 부산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비상운전요원을 투입해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대의 전동차 배차 간격은 최대 6분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노사 양측의 협상안 자체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이 시간 부산은 빗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사상구 엄궁동 일대 공장과 주택 등 약 60곳이 정전됐다 30분 만에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나뭇가지로 인해 전선이 끊어진 겁니다. 부산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빗방울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 부산 동쪽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해안가에서는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낙동강 수계댐들에 대한 일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측은 숨은 방류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천 주변 야영객과 낚시객들에게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 부산의 소상공인들이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본 뒤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남구 용호동의 한 마트입니다. 매장에 진열된 일본 맥주를 직원이 빼내고 있습니다. 20여 종에 달하는 일본 과자류는 이미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쪽 매대에서 약 한 30품목 정도의 제품으로 해서 비스켓, 사탕, 선행류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 상품들을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량 이곳에서 취급하는 일본 상품만 먹거리와 공산품 등 50여 종으로 마트 측은 이 제품을 모두 반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당분간 판매하지 않겠다는 고객 안내문도 내붙였습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식료품 납품업체입니다. 납품 창고 매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간장, 된장 등 장류를 비롯해 일본 제품 100여 종이 있던 자리입니다. 대신 창고 한켠엔 소매점에서 반품된 일본 제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전체 매출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 손해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지만 납품업체 대표는 이 상황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육안으로 보면은 한 3천여만 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 내리는 건 참 쉽지는 않은데 뭐 지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다른 상품으로 조금씩 이제 좀 뭐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의 소상공인들도 일본 제품 판매 중지에 나선 겁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소비자, 상인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제품을 안 쓰고 안 입고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고 일본 제품을 타지 않는 그런 운동으로 크게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상인들의 행동이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도 공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2030년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후보지였던 강서구 맥도의 모습입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때 맥도로 결정된 건데요. 지난해 4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자 북항으로 후보지가 바뀌었고 또 이게 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시장이 바뀌자 3년간 준비했던 유치 후보지도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물론 오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거지만 그 논리적 배경엔 연구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맥도와 북항. 그런데 이 두 후보지의 입지적 당위성을 제공한 서로 다른 두 연구 결과가 같은 연구기관에 그것도 같은 연구자의 것이라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50만 제곱미터, 116만 평, 강서구 맥도입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 등록 엑스포 유치 후보지였습니다. 맥도로 정한 논리적 근거인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 주체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서, 중, 동부상권을 비교 검토해 최적의 후보지로 서부상권을 꼽았고 이어 서부상권 내 2개 후보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맥도를 선택했습니다. 최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는데 나온 최적지가 바로 맥도 지역으로 저희가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4월 등록 엑스포 유치의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보지는 맥도가 아닌 북항이었습니다. 오거돈 시장 이후 후보지가 바뀐 건데 오 시장의 의지가 담긴 거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연구 용역이 논리적 뒷받침을 했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 기본계획. 북항을 후보지로 전제한 연구 용역 보고서인데 연구 주체를 확인했더니 또 산업연구원입니다. 최근 열린 부산 등록 엑스포 국제 컨퍼런스. 이제 국가사업화가 확정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항을 유치 후보지로 한 이 자리에 산업연구원 측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3년 전 맥도를 최적지라 했던 바로 그 책임연구원입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고 피크치 한 29만 내지 30만에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게 잘 있어요. 전체 개발 차원에서는 북한을 한번 상해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게. 맥도를 최적지라 한 연구 결과와 북항을 전제한 최근 연구 결과를 비교했더니 생산 유발,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 등에서 여전히 맥도가 북항을 조금 앞섭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맥도가 좀 뭐 나았을지는 모르는데 뭐 지금은 또 여건이 조금 변경이 돼서 뭐 도시 대개조라든지 그다음에 원도심 개발이라든지 시장의 의지와 입맛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진 셈입니다. 북항에서 등록 엑스포의 개최가 가능하려면 제55 보급창 등 군부대 5곳이 이전해야 하고 최소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항만 부지를 부산시가 사들여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최근 부산 최대의 귀금속 거리에서 흉기 강도와 절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경찰이 결국 뒷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순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부산 진구 골드 테마거리.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 침입해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진열대의 귀금속을 가방에 털어놓고는 달아났습니다. 이 거리에선 흉기 강도 사건 이전에도 강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은방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목걸이를 갖고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좀 도둑은 많았어도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좀 치안에 지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이 같은 문제점을 그동안 경찰은 과연 몰랐을까? 하지만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골목을 순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골목까지는 잘 안 하시고 골목에도 저희는 귀금속들이 좀 많긴 하는데 흉기 강도로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나서야 더 많은 경찰관과 순찰차를 배치하겠다는 1차원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되면은 범죄의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인들을 만나 범죄를 막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왜 못했는지, 했다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번에도 뒷북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승용차에 초등학생이 깔려있던 것을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 올려 구해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반쯤 부산 진구 범천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김모양이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김양이 3m가량 밀려난 뒤 차량에 깔리자 근처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몰려와 손으로 차량을 들어 올려 김양을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득 공제율도 높은 결제 수단이 바로 제로페이입니다. 하지만 부산 소상공인 점포의 제로페이 가맹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인데요. 이게 가입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또 소상공인 분들도 한번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은주 기자입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박순현 사장은 제로페이 결제 고객이 최근 조금씩 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요즘 박 사장은 제로페이 고객이 반갑습니다. 요즘은 1,000원, 2,000원도 카드를 쓰는데 그게 거진 수수료에 몇 프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 수수료 안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크고 좋은 것 같고요. 또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신용카드나 현금,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소득공제가 적용돼 발빠른 알뜰 소비자들에게는 제로페이가 인기입니다. 휴대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여 간편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소득공제도 40%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도 사용하기에 더 좋아서. 지난 3월 3천여 곳이었던 부산의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7월 현재 11,0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신청 대기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이달 말이면 2만여 곳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연매출 8억 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는 착한 결제 시스템이지만 부산 소상공인 업체 22만여 곳 가운데 가입한 곳이 10%가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쓴 금액의 7%를 돌려받는 이벤트도 실시됩니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제 금액에 대한 페이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 금액은 저희 결제하신 다음 달에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평소 쓰는 은행 앱으로 제로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앱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매장에 제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 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각 영업점, 또 소상공인 희망센터, 각 구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 신청을 하면 가맹점 승인과 QR코드 배송 등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동래구 명장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7살 A씨가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혼자 일하고 있었으며 2층에서 승강기 외부와 벽 사이에 끼인 채로 다른 곳에 있던 동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정권균 해운대고 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사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학부모들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회도 행정소송 제기와 교육부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